안녕하십니까.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 선생입니다. 2024년 9급 공무원 국가직 시험 한국사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봤어요? 이번 한국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까지 3개년간 한국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너무 단순한 보기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예전 이제 한 3개년치를 100으로 본다면 한 105? 한 110? 요 정도 난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존에 이제 3개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95점 정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최저 90점, 그 다음에 합격권은 뭐 95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90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뭐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으니까 슬슬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공부가 많이 안 된 친구들은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문제가 쉽다라는 것도 다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도달됐을 때 그 위에서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를 접할 때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도 아닌데 난이도가 적은 낮은 문제를 봤다라고 해서 점수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이제 총 4개년 정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를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료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단순 보기 지문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보기 지문에서 꼬아서 내는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지문을 출제하다 보니까 좀 쉬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직도 남지 않았습니까? 지방직 공무원 9급 한국사와 관련지어서는요, 제가 늘 하던 대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생각, 그 결론을 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거 있어요. 끝난 거는 또 끝난 거니까 우리가 또 지방직 있잖아요. 지방직도 또 메인이기 때문에 지방직 시험에 좀 더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못 봤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9급 한국사 총평은요. 지난 3개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저는 한 90점 정도 이렇게 수준을 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올려놓는데 우리가 이제 나온 건 나올 것 특강을 했잖아요. 8시간짜리 이제 국가직 최종 파이널 나나것과 특강을 했는데 8시간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주제를 맞췄냐. 난이도 이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주제를 맞췄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8시간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 분석 결과는 잠시만요. 그 분석 결과는 이렇게 해서 총 파이널 특강에서 나온 건 나올 것 해서 적중이 15개, 그 다음에 부분 적중이 2개 정도, 요 정도 매칭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요, 제가 이제 나온 건 나올 것 특강을 하면서 있어서 국가직 파이널 8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부분들은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문물 편을 집어넣었으면 거의 100%에 육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굳이 넣었으면 또 100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8시간에 한 17문제를 이렇게 맞췄는데 제가 만약에 한 12시간 그 정도 하면 100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이널 특강 나온 건 나올 것에서 어디가 적중되었는지도 이렇게 배치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볼까요?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이제 적중이란 표현은요, 우리 국가직 파이널 8시간짜리 강의 있었잖아요. 나온 건 나올 것 특강. 거기서
이제 정확히 매칭된 주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5세기 후반 가야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5세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에 후기 가야 연맹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끝이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거는 대가야가 되겠고,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강의할 때 맨날 제가 금광가야 적어놓고 그 다음에 밑줄 그어서 대가야 적어놓고 아래는 법, 그 다음에 대가야 밑에는 진 맨날 적어놨던 거 기억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에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역, 이것도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거죠. 성왕 백제,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 발해 지방행정,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건 누굽니까?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1번이고요. 자, 2번 볼까요? 고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고려의 경제 상황. 먼저 1번 진대법은 고구려 2세기 고국천왕. 우리 진짜 많이 연습했던 거. 그 다음에 건원중보가 발행되었으나 널리 이용되지 못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이다. 늘 강조했던 부분들 또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광산 경영 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분업화 경향이죠. 영조 때 우리가 이제 수령 수세제가 발동이 되면서 민영광산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덕대, 물주, 혈주, 그리고 몰래 도둑질하는 잠체가 성행을 하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3번은 영조 이후, 어쨌든요 조선 후기 이렇게 매칭하면 되겠고요. 농사 직설 나와 주셨습니다. 이건 누구? 조선의 세종 이렇게 가면 되겠고, 2번에 2번 고려 성종.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이제 사료를 쭉 볼 때 핵심 키워드가 있죠. 여기 나와버렸네.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자, 그럼 이 책은 뭡니까? 조선 너희들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친청, 결, 일본, 연, 미국. 미국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82년 청나라의 알선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위정적사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위정적사운동과 관련지어서 정답 3번이죠. 이만손 영남 만인소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 자, 1번 보시면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 조선에 널리 퍼졌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고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나중에 체결되잖아요. 조선 책략 유포로 인해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은 1882년에 뭐 전에 임오군란 전에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 열강과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의미 없죠. 척화비를 세우는 계기가 된 건 신미양요가 되겠고요. 4번 영선사 나와주셨네요. 청해 영선사로 파견된 김윤식. 이거는 영선사는 1881년 9월달에 청나라에 무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한 어떤 유학생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4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99인과 도시 하층민이 반발하였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99인이 나오면 뭐다? 이모군란이 되겠죠. 1882년. 자, 이것도 이제 나나것것 단 8시간 강의에서 전부 이제 적중을 시킨 문제인데,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적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뭐다? 그 8시간짜리 강의로 적중을 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 관련 없이 이런 부분에서 적중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나 나중에 지방직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난이도를 갖추게 된다면 나나것 것은 나온 것 나올 것 특강은요. 더 빛을 발할 겁니다. 왜? 정확히 그 주제에 들어가서 적중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99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그럼 끝났네요. 1882년 이모군란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연습한 거 있죠? 우리 맨날 연습한 거 뭐예요? 조선이
청의 석방임을 명문화하고 청상인의 내륙 진출을 인정받았다. 아마 이제 우리 끌리는 한국사 들었던 친구들은 청의 석방, 끝, 조청, 상민, 수릉, 무역, 장정이구나 이렇게 매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번은 이모군란과 관련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4번에 몇 번? 4번 가면 되겠죠. 한성조약이나 텐진조약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 이후가 되겠고 이모군란 이후에는 3번 재물포 조약이 나오죠. 네, 이 파트는 조청상민 수릉 무역 장정이라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 몇 번?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토벌하였다. 여러분들 위화도 회군이 우왕 말기였잖아요. 위화도 회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최영을 죽여버리고 우왕을 폐위시켜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맨날 연습했던 거 우왕은 무조건 왜구의 침입,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 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라는 것, 딱 우리 두 개를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5번에 4번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토벌하였다. 이게 정답인데 이건 이성계잖아요. 이성계가 쫄로 있을 때지, 우왕에 쫄로 있을 때, 최영에 쫄로 있을 때지. 그래서 이거는 위화도 회군 이전이다. 자, 과전법은 공양왕 때고 정몽주도 이제 공양왕 때 사례가 되죠. 정몽주 사례도 그 이후죠. 우리 뭡니까? 위화도 회군 이후에 정몽주를 죽여버리죠. 이렇게 정정하고요. 그 다음에 한양으로 도읍을 이전하였다. 이건 조선 건국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5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웠나?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요 끝에서 두 번째 끝에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줄 이토 후작, 이토 히로부미, 통감 요렇게 생각하면서 을사조약으로 체결, 을사조약으로 매칭했을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 저 한자 어려워요. 이거 한자 뭐예요? 이날을 목놓아 우누라 시일야 방송 대곡이네요. 그럼 누구? 장지연이 나오네요. 장지연 황성신문의 을사조약 체결 이후 시일야 방송 대곡을 게재하였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 인물 황성신문의 주필을 역임하였다. 장지연 하면 황성신문으로 매칭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4번. 1번 뭐예요? 한성순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죠. 1883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통사, 이거는 1915년 박은식 선생. 독사신로는 신채호.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게재가 되었다. 우리 겁나게 연습했던 것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자, 7번 볼게요. 밑줄 치는 왕의 재위기간에 편찬된 서적으로 옳은 것은, 자, 왕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 세력을 등용하였다. 자, 사림도 등용하고 계속 복구를 시키고 있어요.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그 다음에 경연도 다시 복구를 시키는 왕, 조선 성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세조는 폐지 전문가, 성종은 복구 전문가. 그래서 조선 성종. 그럼 업적이 뭡니까? 쉽게 나왔네요. 보기 지문. 정답 3번이죠. 서거정의 동국 여지, 서거정이란다. 지리지죠. 지리지. 동국 여지 승남이 이렇게 간행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동국 여지 승남과 하나 더 매칭을 시켜서 나중에 이거를 업데이트하고 간추리죠. 동국 여지 승남을. 그게 뭐였습니까?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이거는 중종식의 편찬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대전 통편 나왔습니다. 영조. 그 다음에 동사, 강목. 이거 조선 후기 안정복이죠. 훈민정음 운해도 신경준 해서 조선 후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7번에 조선 성종 3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8시간짜리 그 나나것것 국가직 특강에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다뤘던 거는요, 신라 하대의 진성여왕은 다뤘어요. 허나 이거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맨날 내가 얘기했던 거,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 웅천주, 도독, 헌창 끝났어요. 이거 김헌창의 난이죠. 김헌창의 난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연호가 나오고 국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김원창이 왜 신라하대에
난을 일으켰습니까?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 위에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난을 일으켰었죠. 그러면 이 웅천주 도독 김헌창의 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천민이 중심이 된 신분 해방운동, 이건 만적의 난이고요. 만적의 난 고려 시대죠. 그 다음에 반란 세력은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하였다. 맞네요. 그래서 제가 맨날 김헌창의 난은 장안, 경운, 이 뒤를 바꿔도 관계없다. 어찌됐든 김헌창의 난은 장안과 경운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니은 맞고, 주동자의 아버지가 김주원이었죠.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정답 뭐?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김헌창의 나는 장안, 경운,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보기 지문에 리을 보시면요. 무열, 직계가 단절되고 무열계열, 직계,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해공왕이었죠. 해공왕 피살당했네요. 그러면서 선덕 왕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지어서 니은과 디귿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래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설 강의하고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앞서 서두에서도 총평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공부를 그렇게 얕게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고 그 다음에 단순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요령 피우면서 하잖아요. 아마 다 깨졌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문제가 아무리 쉽다라고 해도 잘 받는 사람이 잘 받고요. 공부를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이 잘 받는 거예요. 정석적으로 한 사람들이. 그런데 요령적으로 한 사람들은요. 글쎄요. 잘 봤을까? 네. 물론 요령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건 정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요령이에요. 처음부터 뭐 있잖아요. 뭐 많이 하는 거. 요즘 친구들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뭐 이렇게 문장 만들어서 외우고.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정 안 되는 것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거는 3번.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다음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홍서봉 등이 한 해 글을 받아 돌아왔는데 그 글에 대청국 황제는, 자 보세요. 대청, 청나라가 나왔어요.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알린다. 짐이 이번에 정벌하러 온 것은 죽이기를 좋아하고 어깨를 타면서가 아니라 화친하려 했는데 군신, 그대 나라의 군신이 먼저 불화의 단서를 야기시켰다. 여러분들 청나라가 쳐들어온 건 뭐예요? 우리 맨날 연습했던 거. 후금이 쳐들어오면 정묘호란,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병자호란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병자호란의 결과는 뭐다? 인조의 치욕이 있었다. 삼전도의 치욕이 정답이 된다는 건. 그래서 9번에 1번인데 2번, 3번, 4번은 전부 뭐예요? 이거는 후금이 쳐들어왔던 정묘호란이 되겠죠. 물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후금이 나중에 청이 되는데 일단 국호가 다르잖아요. 후금일 때 쳐들어온 건 정묘호란, 그 다음에 청나라일 때 쳐들어온 건 병자호란, 이렇게 섹터를 나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9번에 4번 같은 경우는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제가 얘기했죠. 정묘호란은 항상 또 출제가 되는 게 정봉수와 이립이다. 정봉수와 이립이 혹시나 사료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정묘호란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거 기억 떠올리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딱 나누는 거예요. 국호가 후금일 때는 정묘호란, 청일 때는 병자호란, 삼전도의 치욕으로 군신관계를 맺었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네, 자 9번에 1번,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자, 13도 창의군은 정미의병과 관련 있죠. 지방군 십정, 지방군 십정은 구서당 십정에서 그 십정을 얘기하죠. 통일신라. 장용령은 정조, 이군 6위는 고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넘길게요. 순서 문제니까. 자, 11번입니다. 밑줄 친 회의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 자, 보겠습니다. 이후니까 이후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장관이 모인, 우린 알고 있네. 미, 영, 중, 소였는데 중국 빠졌죠? 왜? 국공내전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겁나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빠지고 요 미영소 3국의 외무장관이 모인 이 회의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45년 12월 달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3번. 자, 50총선거는 1948년이니까 됐고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우리가 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신탁 통치다. 신탁 통치 때문에 반탁 운동이 일어났고 사회주의 계열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서 좌우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의 정업 발언을 통해서 남한만의 어떤 정부 혹은 단체 구성을 옹호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분단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여운형과 김규식이 모여서 좌우합작 위원회를 열었고 거기서 이제 좌우가 합의를 해서 7원칙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2번은 훨씬 뒤고요. 조선 건준위. 여러분들 우리가 1940년대 건국 준비 활동을 보면 1940년에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41년에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 강령으로 채택하면서 건국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화북지방엔 뭐 있었어요? 김두봉이 이끄는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죠. 그리고 1944년 국내에는 비밀 결사로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된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다. 이 조선 건국동맹이 해방되자마자 바꿨다. 뭐로? 조선 건준위로 바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많이 훈련했어요. 조선 건준위의 사료는 하나뿐 없다라고 얘기했죠. 강령. 기억나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과도기라는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 네, 뭐 그런 거 아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령으로 공부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1번의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와 관련이 있겠네요. 1948년 9월 달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통과가 되면서 구성된 게 반민특위가 되니 11번은 3번. 그게 이전이 된다. 조선 건준위 같은 경우는요. 해방되자마자예요. 1945년 8월 15일.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여러분들 밑줄 친 가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요거 우리 진짜 많이 연습했던 거. 이 사료를 보자마자 했을 거예요. 우리 왕후께서는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우리 왕후께서는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완전 기억났었죠. 그래서 누구 떠올렸어요? 무왕 하면은 딱 우리가 연결 짓는 게 두 개 있었어요. 익산의 미륵사, 부여의 왕흥사. 요거. 그래서 이건 백제 최대 사찰인 뭐다? 미륵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냥 또 적중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물론 나나것 것에서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줄 친 가람 미륵사가 되는데 그럼 미륵사가 지금 있지도 않잖아요. 뭐 있어요? 미륵사지 석탑이 있겠네. 그 미륵사지 석탑. 그래서 여기서 12번의 키워드는 저기가 되겠고요. 미륵사지 석탑과 관련된 내용은 몇 번? 목탑을 디자인으로 하고 석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 미륵사지 석탑이 된다. 그죠? 자,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 이거는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낭해화상비. 낭해화상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최치원과 관련 있죠. 그 다음에 돌을 벽돌 모양으로 이건 뭡니까?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분황사 모전 석탑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 정확히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강의할 때 진짜 한 2, 30번 얘기했을 걸 그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세조 때 있었던 사실. 세조는 뭐 전문가였습니까? 폐지 전문가였죠. 다만 기억을 볼게요. 사병을 혁파했던 건 조선 태종. 집현전 폐지. 세조가 되겠죠. 경국대전을 완성한 건 성종.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6조 직계제 같은 경우는 태종과 세조의 업적이다. 너무 쉬웠죠, 이거는. 그래서 정답 니은과 리을. 자, 그 다음에 제가 물론 나온 건 나올 것에서도 뭐 적중을 시킨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기 적중이란 표현은요. 그 8시간, 단 8시간 강의로 적중을 시킨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나것 것은 나중에 혹시나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큰 도움이 더 될 수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14번 계속 강조했던 것 특히나 나나것 것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죠. 엄청 대한민국 임시정부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죠. 국가직 자체 문제가 또 나와 주셨습니다. 자, 볼게요. 순서입니다. 순서 문제. 한인애국단 1931년, 광복군 40년, 국민대표회의 1923년, 주석, 부주석. 부주석이 나오면 1944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정답 3번. 네.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네, 요거는요. 우리 나온 건 나올 것 특강에서 부분적으로 적중을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1차 교육령이 1911년. 2차 교육령은 외우기 쉽다. 1922년이었죠. 1922년. 3차 교육령은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다라고 맨날 얘기하죠. 3차 교육령은 1938년. 요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가시기는요 1910년대와 유사하네요. 우리 강의할 때 맨날 제가 얘기했던 거 경성제국대학.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이 문제는 절대 안 틀렸을 거야 아마. 네, 경성제국대학 1924년, 유경공원 1886년. 자, 28 독립선언은 선언서는 3.1운동의 배경이죠. 1919년. 그래서 3번. 보안회,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황무지 개경권 저지운동을 펼쳤고 난이도 있는 보안회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면 원세성, 송수만과 같은 인물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 자, 이거는 1904년에 일어난 일이 되겠죠. 4번은요. 그래서 15번에 3번. 16번. 자, 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나나것 것 8시간 짜리에서 완벽한 적중인데요. 자, 강조 나와주셨습니다.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현종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종과 관련된 사항인데 현종 때는 무조건 거란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거란. 그래서 거란의 2차, 3차 침입과 관련이 있는데 자, 보기 1번. 별무반 나왔어요. 우리 계속 연습했던 거 누구? 고려 숙종. 자, 복주로 피난하였다. 홍건적의 침략으로 피난한 건 공민왕. 복주로 피난했다가 돌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게 흥왕사의 변. 그리고 흥왕사의 변 이후에 과감한 개혁을 진행했다라는 것. 공민왕. 자, 강동육주 서희는 고려 성종 거란의 1차 침입. 그 다음에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초조대장경.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을 물리쳐 주십사 조판이 시작되는 것. 고려 현종 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17번 볼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는 제가 무조건 강의 중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순종의 인산일 나왔어요. 그럼 끝이죠. 순종의 인산일은 1926년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그 만세운동이 뭐다? 60만세운동. 그리고 나를 보면 광주 나왔어요. 학생들 간의 충돌이 있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1929년 광주 항일 학생운동. 그래서 순종 인산일을 기점으로 해서 60만세 운동, 광주 항일 학생운동. 요 가운데 뭐 있으면 돼요? 신간회가 있으면 되겠죠. 1927년.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60만세 운동은 신간의 창설의 배경이 되고 광주 항일 학생운동은 신간회 해소의 배경이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너무 문제가 쉬웠어 이거는. 그래서 정답 신간회 1927년. 자, 진단학회. 이거는 실증주의 사학자들의 모임. 형평사는 1923년 진주.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자, 이것도 뭐 8시간 만에 다 적중을 시킨 건데 193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30년대요.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조선 건국 동맹은 아까 조선 건준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1944년
여운형이 국내에서 조직한 단체가 되겠고요. 해방되자마자 뭘로 개편이 된다? 조선 건준위로 개편이 된다라는 것. 40년대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1938년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부대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자, 대한광복군 정부 우리 엄청 많이 연도했어요. 1914년 대한독립군단은 자유시로 넘어가기 전이죠. 1920년.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문화유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 보면서 떠올렸어요? 누구? 서긍. 서긍 기억나죠? 고려 인종 때 관련된 인물은 딱 5명뿐 없다. 고려 인종 이, 묘, 김, 그 다음에 추가로 최윤의와 서긍. 서긍은 우리나라 사람 아님 송나라에서 건너와서 고려 청자를 보고 완전 침을 흘렸던 애가 서긍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서긍이 나와 주셨습니다. 그럼 어디? 이거는 고려와 관련 있다. 자, 건축물 나왔네요. 이건 정확히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어요. 주심포 양식은 반드시 우리가 외우자.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 그리고 조선시대 건축물과 어떻게 한다? 서로 믹스돼서 출제가 된다라고 했죠. 정확히 나온 거예요. 이게 저는 늘 기출을 보고 진짜 여러분들 문제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나왔네요. 섞어서.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 고려, 주심포 양식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구례, 화엄사, 각황전. 이쪽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죠. 제가 갔다 왔다고 화엄사, 각황전을. 그래서 안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없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화엄사 각황전. 이거는 17세기에 편제가 되지만, 양반들이 불교 사원을 건축시켜줬던 그 17세기로 이제 묶음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 완성이 된 건 18세기다. 1702년이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전부 뭐다?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이다. 라는 것. 특히나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 계속 훈련했던 거 무슨 지붕? 팔짝 지붕. 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딱 떠올랐을 것. 각연할 한글. 오케이. 조선어 연구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4번. 너무 쉬웠어요. 이거는 또. 네, 국문연구소. 이거는 국어 문법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주시경과 지서경. 그리고 주시경의 국어 문법. 자, 조선 광문에는요. 박은식, 최남선, 민족의 고전을 정리하였다. 누가 지원을 해줬다? 신민회. 자,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자강자강거리면 자강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 지회 설치. 2. 월보 관행. 3. 고종퇴의 반대운동 전개. 그게 대한자강회. 각양할 잡지 한글 나오면 조선어 연구회로 가면 된다라는 것. 자, 요렇게 2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어때요? 다 맞췄어요? 네, 거의 맞추지 않았나? 이 정도 문제면.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지방직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요, 더 높은 적중률로, 그리고 정석대로 정석에 따른 요령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우리 또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지방직과 관련되어서 나온 건 나올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글쎄요, 약간 어제든요 50%는 겹치지 않겠습니까? 국가직과 지방직 큰 틀에서 50%는 겹쳐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면 50%는 겹치는데 약간 고민 중이에요. 국가직에서 또 이제 적중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 15시간, 12시간인가 13시간 강의할 때는 95% 적중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 95%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좀 그러니까 지방직과 관련지어서 만약에 개설을 하게 되면요. 중복되는 파티도 있을 거예요. 중복이 안 될 수는 없으니까 그것까지 껴넣고 해서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 요 정도 강의로 꾸미면 아마 한 95% 정도는 제가 적중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또 잘 고민해서 별도로 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난 거는 끝난 거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험이 있다. 여러분들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위축되지도 말고 우리 지방직까지 또 3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열심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또 열심히 해서 합격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